삼국지의 얘기다. 총나라의 유비와 관우가 볼 일이 있어 장비에게 성을 맡기면서 적군이 도발할지라도 절대로 나가 싸우지 말고 돌아올 때까지 성을 굳게 지키라 고 신신당부하고 길을 떠났다. 유비가 없는 것을 알고 적군이 들이닥쳐 성을 포위한 후 공격했지만 성이 천의 요새인지라 수비만 해도 아무 해가 없었다. 그러자 적은 전략을 바꿔 큰소리로 장비에게 갖은 욕설을 퍼부어 화나게 했다. 성질이 불같은 장비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성문을 열어 군사들을 이끌고 나갔다. 그때 성문 곁에 적의 복병들이 성문으로 재빨리 들어가 성을 점령하므로 장비는 변변히 싸워오지 못하고 성을 빼앗기고 떠돌이 신세가 되고 만다. 지난 2월 22일 주한 일본 대사가 외신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영토이다 고 주장하므로 한일 간 독도 분쟁이 또다시 불거졌다. 이에 국민들 간에는 주일대사 추방운동을 벌리는 등 반일운동이 불같이 확산되고 있다. 주한 일본 대사들이 부임하면 반드시 하는 첫소리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것을 전략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예 그 발언을 무시해버려야 한다. 왜 그래야만 할까? 저도 가서 보았지만 언뜻 보면 독도는 별 쓸모없는 조그만 바위섬 2개에 불과하다. 왜 이런 섬을 한국과 일본이 한치의 양보 없이 오랫동안 대체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배타적 수역 때문이다. 일본이 독도를 확보할 경우 독도 근방의 반경 200해리가 일본 영유권이 되어 한국은 큰 어장을 잃고 수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둘은 메탄 하이드레이트 때문이다. 해저의 생물이 죽어서 발생하는 메탄가스가 얼음의 결정 속에 갇혀 고체화된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은 일반 천연가스보다 몇 배나 높은 에너지여서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독도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묻혀 있다는 것이다. 셋은 대일평화조약 문제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은 평화조약에서 일본은 한국의 모든 권리, 청원, 청구권을 포기한다 고 선언했다. 그런데 만약 일본이 한국에서 독도를 빼앗는다면 이를 계기로 일본은 2차 대전 당시 점유했던 태평양 연안의 섬들을 다시 차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독도는 한국의 경상북도 울릉군에 소속된 한국 땅이다. 그곳에는 벌써 주민 수십 명이 주민등록지가 되었고 경찰이 추둔하고 있다. 그런데도 왜 일본은 장관이나 대사 등 고위 관리들을 통해 독도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망언을 가끔씩 터뜨려 한국인들을 분노케 할까? 그것은 독도를 차지하기 위한 치졸한 전략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역사적 근거로 1600년대 에도 막부 정권 때 일본인 무라카와가 독도에서 전복과 물개를 잡았다는 기록을 제시한다. 그러나 한국은 그보다 1000년 전 신라 시대에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기록했고 1432년에 편찬한 지리지에도 기록이 남아있어 역사적으로 우리가 유리하다. 이런 엄연한 사실을 알면서도 일본이 계속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독도를 양국의 분쟁지역화하여 이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몰아가려는 속셈이 있다. 유엔의 국제사법재판소에는 15명의 국제재판관 중 반드시 일본인이 1명 있고 운영비의 대부분을 일본이 담당하고 있어 만약 재판할 경우 일본에게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의 건은 양국이 공통으로 제소해야 성립되는 법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분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계속 망언을 일삼고 있으며 한국은 이 분쟁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분통이 터지지만 그들의 망언을 계속 무시해버리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80년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국민가요도 그래서 부르지 않고 있다. 주민이 계속 100년만 거주하면 국제적으로 무조건 인정받게 된다니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인내하는 자여 복이 있으리라. 이 천무현무로 유사시 북한 초토화. 천무현무 든든하다. 토종 무기 천무현무. 천무와 현무는 국방 안보를 든든히 지킬 파수꾼이다. 천무와 현무에 대해 일반인들의 인식은 아직 천무와 현무가
어떤 위력을 갖고 있는지 세세하게 알지는 못한다. 천무와 현무 자주국방 무기체계에 대해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2017 국정감사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육군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발했을 경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장사정포 진지를 개전 초기에 초토화하는 작전 개념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은 19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개전 초 북한 핵과 WMD를 제압하고 피해 최소화 및 전쟁 종결 가능한 지상작전 수행 개념을 발전시킬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장사포를 개전 초 단시간 내 무력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천무와 현무의 위력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 발언이다. 이어 육군 측은 신속 공세기동으로 적의 중심을 마비시키고 조기에 작전을 끝낼 수 있는 한국적 공지 전투 수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은 이 같은 지상작전 수행을 위한 5대 게임 체인저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5대 게임 체인저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해 전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단 시간 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작전 수행 개념으로 전천후, 초정밀, 고위력 미사일 3종, 공지기동부대, 특수임무여단, 드론봇 전투체계, 개인 첨단 전투체계 등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바로 천무와 현무의 능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개전 초기 전술지대지 미사일과 현무-2, 현무-4 등 세 종류의 탄도미사일로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 장사정포 진지를 먼저 초토화한다는 것이 육군의 보관이다. 한국형 세축체계 중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제외하고 실제 인과대량 응징보복 작전을 육군이 선도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적도발 시 현무가 적군에 강한 타격을 줄 것은 사실이지만 국부 지역의 경우 천무가 효율적일 것이라는 비교도 나온다. 육군 관계자는 미사일 3종 세트로 북한의 장사정포와 북한 탄도미사일 작전구역 내의 미사일을 개전 초기 제1파로 집중 운용에 제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육군은 공수낙하로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공정부대, 항공부대, 기계화부대 등을 포괄 편성해 공지기동부대를 만들고 유사시 북한 전쟁지도부 제거와 핵 WMD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특수임무여단도 운용할 방침이다. 육군은 나아가 또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인 드론봇 전투체계와 최첨단 개인 장구를 갖춘 전투체계로 지상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육군은 설명했다. 육군은 소형 무인기와 상용 드론 등을 활용해 정찰과 타격 능력을 갖춘 드론 전투단도 편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육군은 개전 초 북한의 공격에 따른 우리 국민 및 군의 피해 최소화, 안전보장, 신속한 피해 복구 등을 위한 민관군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육군 사관학교에 육군 핵 WMD 방어연구센터를 창설했다고 밝혔다.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은 국민과 군의 안전 보장을 위한 핵 및 WMD 방호센터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방호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대한민국 전초기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천무는 문재인 대통령이 작심하고 국민들에게 알린 무기체계다. 천무는 차기 다연장 로켓으로 천무가 오는 9월부터 육군 전방 군단 이하 포병여단에 그리고 내년부터는 서북 도서에도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천무는 우리 안보에 최대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제압하기 위해 개발된 정밀 타격 화력 장비로 고도의 항법 장치와 사격 통제 장치를 장착한 천무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정밀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현무가 장거리 미사일에 속한다면 천무는 동시다발적으로 적진을 쑥대밭을 만들 수 있는 다연발 로켓이다. 천무는 이에 따라 지난 30년 가까이 우리 전방을 지켜온 다연장 로켓포 구룡을 대체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차기 다연장은 현재 군에서 운용 중인 다연장 구룡급보다 사거리가 2배 이상 늘렸고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권 밖에서 축구장 3배 면적을 일시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정밀 타격 화력 장비다. 앞으로 차기 다연장이 본격적으로 군에 전력화되면 대화력전의 핵심 전력으로 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런 다연장 로켓 천무의 최대 사거리는 80km로 전방과 서북도서에 배치될 경우 해주를 넘어 재령과 신평까지 사정권에 둘 수 있다.